시 마감 지어졌습니다. 목요일 시장 다소 관망세가 짙었던 시장이었고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1.14%, 코스닥은 1%가량 하락했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들은 외국인이 현선물 동반 합쳐서 1조 넘게 시장에서 매도세를 보였다는 거고요.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의 희비도 엇갈렸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하락하면서 지수 자체를 하락으로 이끌었습니다. 하락 종목이 또 상승 종목 대비해서도 압도적으로 많았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일단 시장의 자금 자체가 조금 축소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본부장님과 함께 마감 시장 브리핑 바로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딱 놓고 보니까 일단 명절 앞두고 고객 예탁금이 일단 좀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단 이제 일부 현금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이제 일부 변동성에 불과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지금 고객 예탁금이 좀 빠져나가는 부분들은 언제든지 다시 좀 유입이 될 수 있는 지금 이벤트성에 대한 부분들이 명절이라는 걸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명절 끝난 이후로도 고객 예탁금이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해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양시장 모두 개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좀 들어와줬고요.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가 오늘 양시장 모두 매도세를 좀 표현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일부 이제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반대로 지금 오히려 지금 전망적인 섹터 내에서는 매수세가 또 잡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포트에 대한 변경보다는 일부 지금은 가격적인 메리트 구간들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 쪽에 대한 부분들에 오히려 지금은 매수세가 좀 자금은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오늘 사실 뭐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었어요. 그렇다고 이게 하락 종목이 뭐 눈에 띄게 뭐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의 종목들은 많이 없었고요. 일부 뭐 약조정이라든지 혹은 뭐 마이너스 5%, 6% 이런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이게 시장의 추세를 돌리기에는 다소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고요. 앞전에 좀 말씀드렸지만 관세에 대한 부분들의 불확실성 여부도 일단은 지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특징적인 뭐 어떤 기존에 있었던 이벤트성으로 증시를 계속해서 끌어내린다라고 보기는 너무 어렵다라고 저는 좀 바라보고 있는 측면이다 보니, 오히려 좀 이런 기회일수록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 쪽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일단은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충분히 눌림이 나왔을 때는 주목을 해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고, 오히려 이제 트럼프 집권 한 1년 차까지는 아마 정책에 대한 부분에 초점 포커스로 맞춰져서 증시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군들, 혹여라도 좀 눌림이 나오는 그런 산업군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쪽은 좀 계속해서 집중적인 관찰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오히려 좀 지표로 좀 식혀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등에 대한 여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자체를 나쁘게 보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쉬어가는 흐름들 속에서 보는 것 같아서요. 우리가 또 명절 이후의 시장 탄력들을 기대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본부장님과 한번 마감 브리핑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럼 오늘 시장을 이끌었었던 핫섹터들도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한번 코멘트 받아봐야겠죠. 자, 오늘 핫섹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핫섹터는 제약인데요. 제가 가만히 이 종목군들을 생각을 해봤더니 비타오백을 만드는 회사, 맞아요. 뭐 혹은 홍삼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참 많아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명절을 앞두고 그 기대감 때문일까요? 저는 앵커네가 거의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명절 앞두고 이게 결국에 이제 설 명절 선물이라 보기도 어렵지만, 이게 네. 너무나도 이제 국민들에게 인지도가 많이 높아지는 상황이고, 어디 뭐 누구한테 가도 비타 500, 그렇죠? 네, 네. 아니면 홍삼 이런 쪽 좀 들고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기대 수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의 수급이 지금 이쪽으로 일부 좀 몰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전형적으로 일단은 테마성 수급이 지금 제약 쪽에 몇몇 종목이 지금 몰려주고 있다라고 좀 바라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종목들이 지금 뭐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좋다, 혹은 뭐 신약에 대한 부분들이 모멘텀이 있다, 혹은 뭐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 뭐 결정적인 뭐 방향성이 나왔다, 이런 부분들로 모멘텀을 올려주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 보니까 일부 주가의 되돌림도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아마 내일까지는 이쪽 관련 종목들이 좀 들썩들썩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데이 트레이딩 쪽에 대한 부분들에 자신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접근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반대로 내가 손절이 너무 어렵다, 그리고 손절하기가 너무 좀 그렇다 하게 되면은 이 종목군들은 일단은 좀 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쪽도 테마단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트레이딩 전략 유효하지만 그래도 주의는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핫섹터도 바로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핫섹터가 또 자리를 했을까요? 빛과전자는 개별 이슈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데이터 센터의 광 모듈 시장을 공략한다라는 이슈가 있으면서 오늘 통신 장비 쪽은 그래도 오르더라고요. 이게 스타게이트발에 관한 그런 이슈들도 같이 맞물리는 것 같은데요. 쭉 봐도 괜찮을까요, 본부장님? 일단 트럼프의 숨은 수혜 섹터가 되지도 않을까라고 저는 좀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트럼프 정권이 집권 이후에 차세대 네트워크 서비스 쪽에 대한 부분들이 촉진을 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렇다게 되면 지금 뭐 5G부터 6G까지에 대한 부분들의 전력망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미국보다 한국이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지금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가 6G에 대한 부분들의 유통망까지도 지금 기술력이 좀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거죠. AI 쪽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성장을 시킨다는 것은 통신 쪽에 대한 부분들에 빨리빨리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전력망에 대한 부분들의 또 이야기가 같이 동시에 통신 쪽이랑 움직여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이제 통신사망 패권 강화도 분명히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차세대 네트워크 쪽에 대한 부분들의 서비스 촉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측면으로 좀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통신주들 같은 경우가 작년에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AI 쪽에 대한 부분들을 묶여서 같이 통신 쪽도 움직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아직까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숨은 섹터를 찾으려 하기보다는 지금 나와 있는 섹터에 대한 부분들을 표면적으로 접근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적으로 저는 트럼프 2.0 체제에서 또 하나의 숨은 수혜 섹터가 통신 쪽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좀 더 긍정적으로 긴 호흡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체크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다른 섹터 대비해서의 탄력이 크게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전략으로 접근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핫섹터도 바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어지는 핫섹터는 오늘 마지막 핫섹터인데요. 이게 포장재라고 쓰고 정치 테마주라고 읽어봅시다, 본부장님. 사실 이제 어떤 코멘트를 드려야 할지 저도 고민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네네. 일단 포장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현 시점에서 접근 안 하는 게 맞고요. 일단 뭐 대형 포장이 워낙 이제 포장 쪽에 대한 부분들의 테마성의 이슈가 붙기 시작하면은 가장 또 크게 움직이던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가총액에 대한 부분들도 현저히 좀 낮은 기업 중에 하나고요. 그러면 결국 이제 제한적인 수급 내에서는 대형 포장이라든지 혹은 뭐 대림 포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림 제지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급을 좀 강하게 좀 유발시켜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런 관련 종목들 놓고 보면은 대부분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대금을 넣어주는 부분들이 아니라 개인 쪽에서 굉장히 많은 대금들을 넣어줘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개인 쪽의 자금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테마성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 뭐 기관이 지금 3일 넣어주고 있고 기타 금융 쪽에서도 3일간 매수세는 넣어주고 있는데 그 외적으로는 지금 뭐 외국인이라든지 혹은 뭐 금융투자라든지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쪽엔 전혀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중장기적인 성장은 제한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지 지금은 또 뭐 명절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포장재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도 증가를 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까지도 일단은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보유자분들의 영역이고 신규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접근을 피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